자, 거목 반기문,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반비어천가가 등장했다는데 과연 어느 단체가 어떻게 만든 걸까요? 일단 영상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있나요? 자, 거목 반기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긴 건데 이제 실제로 저 장면은 다른 이제 반대쪽 단체에서 부른 노래를 저희가 영상을 좀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게 네. 뭡니까? 네. 자, 반기문 전 총장이 고등학교 때까지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이 바로 충주인데요. 네. 이 반기문 총장이 이제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반딧불이 충주지의 창립 행사에서 사실은 저 노래를 먼저 부르려고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충주 향토 음악가인 그 금열 씨라는 분이 네. 지금 그 작사하고 작곡한 거목 반기문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약간 트로트풍이고 내용을 보면 거의 반기문 전 총장을 우상시하고 영웅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음악 저작권 협회를 좀 검색을 봤더니 네. 이미 이제 대중가요로 거목 반기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저작권 등록을 해놨고요. 뭐 이제 이 작사가는 뭐 반기문 전 총장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 대선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기문 캠프에서 만든 게 아니고 네. 그 반딧불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네. 만들어 부른 거다 그 얘기군요. 네, 작사 작곡은 금열 씨라는 분이 했고 그 반딧불이 그 충주 지회에서 창립총회 행사를 할 때 저 노래를 부르려고 했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저런 노래는 이제 가까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네.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네. 결집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 정서상 아직까지 저런 노래가 외부 비지지자로 할 경우는 오히려 거부감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임기 초반에 네. 찬양 노래가 있었습니다. 트로트풍에. 아, 박 대통령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박근혜 노래,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네. 여러 번 듣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경쾌한 그런 대중가요인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캠프에서 이게 나갈 경우 훨씬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사실 초기에 네. 영화를 만들자라는 게 내부 의견이 이제 어디서 제안이 왔었는데. 아,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을 1세기를 칭송하는 기념해서 찬양하는 네. 제가 이제 그 담당을 해서 받아왔는데. 아, 그렇군요. 예. 그러나 이거 했을 경우 우상화 시비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한 단체에서 그런 시소를 했습니다만은 네. 반기문 찬양가 노래는 상당히 참 뜻밖이네요. 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정부마다 벌어지는지 네.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권력 집중, 네. 뭐 우상화 우리 북한에만 있는 줄 알잖아요. 네. 저런 게 결국은 오늘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키는데 네. 왜 제가 볼 때는 진짜 존경해서 저거 만드는 진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저걸 이용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아닌가요? 네. 자, 어쨌건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공식 선거 캠프에서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뭐, 절대 꺼내지도 말아마, 지금쯤 아마 단단히 불효형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희정 충남지사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 사이에 묘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채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무원칙한 정치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젊은 정치인이 요즘 튀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정치에서 좀 안 지사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자, 임수정 기자, 네. 결국 안희정 지사 계속 손학규 전 지사를 공격하네요. 네.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안 지사를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네. 여쭤봤어요. 왜 하필 손학규 전 대표냐라고 했더니 뭐 오랫동안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네. 걸핏하면 당을 버리고 나가는
그 약간 손학규 전 대표의 그런 철새 정치를 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일각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지원 사격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안희정 지사 측근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밖에서부터 한 명씩 네. 제거해 나가는 거다.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한 명씩 이렇게 치고 나가서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결코 그런 뭐 홍위병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과 나머지 후보들 간의 연대,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구도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뭐 누가 말해도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뭐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기정사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안희정 지사가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 네. 결국 안희정 지사로서는 이 지금 그 문재인 대표로 거의 고차가 된 상태를 깨뜨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자기가 화제의 중심이 돼야지 네.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손학규 그냥 전 고문을 저는 네. 오히려 이용한 느낌이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저 발언을 했을 때 네. 득이 더 많은가 실이 많은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오히려 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손해를 봤다. 예, 왜냐하면요 안희정 지사의 장점은 친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노무현 김대중을 뛰어넘겠다라는 모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어떤 박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네. 손학규를 공격함으로써 과연 손학규에 얼마나 타격을 입혔는지 의문이고 반대로 오히려 마치 친문의 홍위병처럼 네. 비춰버리는 것. 그 저쪽에서 바로 또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문재인을 마치 돌격대나 방어부대에 뛴 것처럼 비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혹시 마이너스가 더 많지 않을까? 네. 오히려 안희정 본인의 어떤 브랜드와 네. 그랬던 본인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네. 저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정치, 특히 야권이나 상대방 향해서 가급적 비판하는 걸 줄여왔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손학규 전 대표를 겨냥한 공격이 요새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